지난 한 달 동안 30%가량 빠졌던 중국 증시가 오늘 폭등세로 반전됐습니다. 급락세를 보이던 우리 증시도 코스피가 회복세로 돌아섰고 코스닥은 소폭 하락에 그쳤습니다. 네, 그리스 사태는 다음 주 초에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호 경제전문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악재가 지금 연이어 돌출하고 있는데 그리스와 중국 어느 나라가 더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까? 우선 증시만 보면 중국이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죠. 예. 지금 앵커께서 방금 말씀했듯이 한 달 동안에 30% 오늘은 좀 올랐지만 어제까지만 해도 30% 이상 빠졌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나라 돈으로 3,600억 원, 3,600조 정도가 그렇죠. 시가총액이 날아간 건데 쉽게 생각해서 프랑스 전체 시가총액하고 똑같고요. 이제 프랑스하고 똑같고요. 그다음에 그리스를 따지면 10배입니다. 아,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우리 증시로 볼 때는 중국 그 충격이 훨씬 더 큰 거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도 중국 증시가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거기가 살짝만 움직여도 우리 증시는 휘청거릴 수밖에 없겠군요. 그 중국 증시 한 달 동안 30%가 빠졌다고 하는데 거품이 빠졌다 이런 얘기도 했던데 주요 원인은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우선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돈을 빌려서 주식 사는 거 있잖아요. 신용거래. 이게 자기 자본의 5배까지 빌려서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어제까지만 해도요. 한 달 동안, 그러니까 17거래일 동안에 32%가 하락을 한 겁니다. 아주 급락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그래서 왜 올랐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또 있겠지만 오늘 그래서 돈을 빌려 사는데 갚아야 되잖아요. 이 주식이요. 자기 산 주식이 10% 이상 떨어지면 반대 매매가 들어갑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은 제도가 있는데 그거들을 좀 완화해 줬습니다. 오늘 중국 당국이 돈을 갚는 거를 주식담보대출금을 조금 늦게 갚아도 된다라고 얘기해 줬고 한 4개 정도 정시 부양책을 내놨는데 그게 오늘 효과를 좀 미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오늘 하루 해가지고 추세로 볼 수 있느냐 아직 속도 안 하기는 이릅니다. 그렇죠. 네. 자, 오늘 우리 증시 시장이 어떻게 마감이 된 상황이 어떤지가 좀 궁금한데 취재 기자 연결이 돼 있으면 바로 연결을 지금 아직까지 연결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지금 추세를 좀 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중국 정부에서도 어쨌든 간에 부양책 같은 걸 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양책을 한두 번 내놓은 게 아닙니다. 이게 사실 중국이 지난달 12일에 최고점을 찍었는데 그 바로 다음 날 신용거래 규정을 좀 완화해지고요. 최근에는 금리도 인하해지고 중국 정부가 그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니까 경기 부양이나 증시 부양을 위해서 내놓은 대책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약발이 먹히지 않을 정도로 좀 위험한 상태군요. 그렇습니다. 사실 버블 논쟁이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식에도 영향을 좀 미치고 있어요. 네, 우리 주식 상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한홍 기자. 네, 유한홍입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 상황 정리를 좀 해주시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오늘 하루 동안 롤러코스터 장세라고 표현해도 될 정도로 큰 변동폭을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개장하자마자 2000선 아래로 폭락했지만 오후 들어 급속도로 하락폭을 만회해 오히려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0.58% 상승한 2027.81로 마감하며 2000선을 지켜냈습니다. 시장에서는 어제 폭락했던 중국 증시가 오늘은 폭등한 것이 코스피가 상승으로 반전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오전에 4% 넘게 폭락했지만 오후 들어 급상승하며 하락폭을 0.03%까지 좁혔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726.01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두 시장 모두에서 4,200억 원 순매도를 하며 지수를 끌어내렸고 개인은 1,700억 원, 기관은 2,400억 원 순매수를 하며 지수를 방어했습니다. 증시는 요동쳤지만 외환시장은 상대적으로 차분한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던 $1 환율은 오늘 2.8원 내린 1,133.9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류환홍입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 경제를 살펴보면은 그리스 문제, 중국 문제도 있고요. 여기다 이제 메르스나 가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우리 경제 성장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한국은행이 금통위를 열었는데 금리는 동결을 했습니다. 동결을 1.5% 동결을 했는데 핵심은 한국은행조차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원래 3.1에서 2.8%로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1분기, 지금 1분기에 우리
성장률이 한 1%좀 될 줄 알았는데 네. 메르스 사태 등으로 해서 0.4까지 내려갈 거로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도 할 수 없이 2.8%대로 내린 겁니다. 아무래도 중국 증시가 폭락하면서 우리 산업계에도 좀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은데요. 중국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중국이 25%입니다. 1위입니다. 네. 1위인데 아무래도 산업에 그 중국의 내수가 침체되면 엄청난 영향을 받죠. 그래서 대표적인 업종들이 이제 식품이라든지 화장품, 우리 화장품 거기서 많이 팔리지 않습니까? 네. 화장품, 식품, 그 상당히 이제 문제가 있고요. 자동차도 지금 어떻게 될지 잘 면밀히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전자업계는 당장은 괜찮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내수가 부진하면 가전이라든지 이런 데서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죠. 네. 그다음에 이제 유가 하락도 있고 석유화학 제품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철강 업종, 대표적으로 중국이 철강을 많이 소비하는 나라인데 그 철강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업종 중심으로 중국 시장을 면밀히 관찰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엔 그리스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종의 뭐 벼랑 끝 전술 비슷한 거 쓰고 있지 않습니까?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좀 지금 자 쉽게 얘기해서 오늘 20일까지 20일까지 35억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한 4조 4천억 원인데 그게 이제 유럽 중앙은행으로부터 빌려온 돈입니다. 그거 못 갚으면 정말로 실질적으로 디폴트에 들어갑니다. 이미 지난달 30일에 IMF에서 꼬은 돈을 못 갚았는데 그것도 디폴트인데 IMF는 연체라는 말로 이렇게 위장을 하고 있지만 디폴트인데 이번에 못 갚으면 정말 디폴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렉시트도 현실화될 수 있고요. 그런데 20일 전에 이제 12일에 28개 유럽 정상들이 회의를 합니다. 거기서 중대 분수령을 맞습니다. 과연 그리스가 자금 지원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다만 거기서 전제 조건 분명히 있죠. 그리스가 새로운 개혁안을 만들어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 상황은 앞으로는 좀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자, 그것도 상당히 예단하기 어려운데 이렇게 돼 있죠. 핵심의 쟁점이 그겁니다. 그리스는 빚을 좀 깎아달라. 탕감을 해달라. 그래서 이게 헤어컷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머리를 다듬듯이 깎아달라는 거고 독일 이런 데서는 아니다. 혹시 만기 연장은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빚을 탕감해달라니 그게 안 된다. 왜냐하면 그리스가 2010년 5월부터 구제금융을 받았거든요. 2012년에도 받았고 얼마쯤 받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요. 302조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같은 데는 가장 큰 채권국인데 신경을 많이 쓰겠죠. 그래서 이게 만기 연장을 해주느냐 부채 탕감을 해주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리스는 또 어떤 개혁안을 내놓느냐 연금 개혁이라든지 국방비 삭감이라든지 그다음에 부가세 인상이라든지 이런 고강도 대책을 내놓으라고 주문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어떻게 협상이 되느냐가 관건이겠죠. 만약에 그리스가 채무 불이행에 빠지고 유로존 탈퇴가 현실화가 된다면 이 최악의 상황이 된다면 우리 경제는 어느 정도 치명타를 받을까요? 자, 근데 그건 우리하고 그리스하고 직접 보면은요 얼마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향해서 교역을 하는데 그 교역 비중 중에 그리스와 교역 비중은 0.1%에 불과합니다. 다만 그 현실적으로 그렇지만 이 금융이라는 것은 근데 그리스가 나빠지면 EU가 나빠지죠. 그러면 그 EU 쪽에 있는 금융기관들이 전 세계에 투자하는 금액을 빼내가죠. 우리나라도 회수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금융 상당히 연쇄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게 더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금융시장 하면 요동치고 주식시장 요동칠 수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실물 경제로도 이제 올 수 있겠죠. 그 상황에서 이제 미국이 금리를 좀 올린다든지 그리고 우리는 금리는 상당히 1.5%로 낮아져 있는 상황에서 미국 금리 인상되고 전 세계 금융시장 요동치면 우리처럼 이게 개방화가 많이 돼 있는 특히 이게 요동이 심한 나라에서는 더 그게 심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좀 질문을 드리면 이런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근데 우리 정부가 지금 여러 가지 대책반도 가동하고 있고 우선 그리스 사태가 그렇게 심각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우리 정부의 지금 판단입니다. 판단인데 그 금융의 전형 효과는 참 예측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정말 정책 당국이 지금 하는 말은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그 정도 수준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도 모르겠고 워낙 최악의 상황이면 대비하기도 쉽지 않아서 지금 뭔가를 하기에는 좀 역부족인 상황이라는 다만 오늘 또 금융위원회하고 한국은행 총재가 얘기한 것은 우리 증시에 관해서 특히나
황운하 총재는 중국의 버블 논쟁에 있는 중국 증시와 우리 증시하고는 다르다. 그런 얘기를 했고 금융위원회는 저 중국발 악재가 있어도 큰 충격은 받지 않을 거다라는 게 금융위원회 판단입니다. 다소 좀 낙관적인 그런 전망을 하고 있군요. 지금까지 박성호 YTN 경제 전문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